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8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연방제 통일은 최종적 목적지가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화 또는 주체사상화인데 이러다가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은 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도 하지만은 연방제 통일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한이 지금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양쪽 체제를 그냥 두고 그리고 양쪽 정부를 지방정부로 격화시키고 그 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만들자. 우산이라기보다는 지붕을 크게 하나 씌우고 거기에 두 집 살림을 하는데 한 집은 남한 지방정부, 한쪽은 북한 지방정부. 북한 지방정부는 사회주의 독재, 남한 지방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양쪽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하자. 다만 지붕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을 하나 얹어가지고 이것을 한민족의 대표 국가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외교는 이 중앙정부, 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맡는다. 군사도 그렇게 한다. 다만 행정은 각각 따로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지붕 위에 강도와 그 강도 피해자가 같이 살되 그 집은 한 집안 이름으로 등기를 하자 이거죠. 뭐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호주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강도와 모범 시민이 같이 살자. 이걸 대외적으로는 통일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호를 하나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연방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미 합중국이라고 할 때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연방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United States, 연방국이 뭉쳐서 미국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을 흔히 우리가 연방국이라고 합니다. 연방공화국이죠. 거기서 연방은 각 주가 연방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반도에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이 모자랍니다. 연방이 되려면 정치 제도가 통일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연방이 가능한 것은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우린 싫다, 사회주의 독재하겠다 라고 하면은 미 합중국 연방에 뉴욕주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와 이념이 하나로 통일된 다음에 연방을 하는 겁니다. 그 연방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만든 이 연방제 통일론은 양쪽 그냥 다른 제도를 그냥 두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도 이게 아주 수준이 낮은 사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치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절대로 같은 국가가 될 수 없고 같은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럼 같은 교회에서 한 구석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고 다른 구석에서는 기독교가 예배하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슬람은 또 시아파, 수니파로 싸우고 기독교는 신교, 구교가 서로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지능이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야 이거는 사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초보적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연방제 통일 그 괜찮지, 같은 민족끼리 사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사기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탈북자들 다 압니다. 아, 연방제 통일 그것은 대한민국까지 공산화시키겠다는 우리의 전략이죠. 전략이죠. 연방제 통일 이꼴 공산화 통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이 북한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면서 이러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연방제 통일이든지 아니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14선언이라든지 6.15 선언이라는 것은 그냥 전술적 문서일 뿐입니다. 분리하면 언제든지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입니다. 교시. 그리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로 말하면 10계명에 속합니다.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냥 삼족이 멸해집니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영도합니다. 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이 점을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보다도 6.15 선언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선언보다도 한 2, 3계단 더 높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로 북한 노동당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가지고 주체사상화하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은 하나의 대원칙 밑에서 일부의 전술문서도 안 됩니다. 전술문서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 시죠.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6.15 선언에 처음으로 이 연방제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연방제. 6.15 선언은 대한민국에 극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14선언도 불리하고 14선언은 6.15 선언의 말하자면 아들쯤 됩니다. 그리고 그 14선언에서 6.15 14선언을 잇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선언입니다. 이건 손잡볼쯤 되겠습니다. 손잡볼. 이 14선언, 6.15 선언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은 문장만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 그리고 전략적 방향이 다 북한식이고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예요. 6.15 선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두 번째, 통일 방안으로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자. 요 두 개가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 여기서 비로소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인 연방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6.15 선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슴에 쐐기를 박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선언은 또 그 6.15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도
6.15 14선언을 재확인해 가지고 이 판문점 선언 서두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감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적 혈맥을 잇는다. 이 말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아, 같은 민족이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같은 민족끼리 합치자. 요 말이죠.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요 말만 들여다보면요.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정말 한국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이게 어떤 문학가의 감상적 에세이에 나오는 거면은 몰라도 명색이 국가라는 문서로서 이게 가능하냐?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북 간이 지금 분단된 것은 민족이 달라서 된 게 아니고 북한은 독재를 하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하니까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념을 통일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북은 이념을 통일하며 그리하여 공동번영과 자유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라는 거창하고 화려한 말을 만들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죠. 자주통일이라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마당에 외국을 배척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반미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양쪽이 서로 잘못한 거 다 덮자.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간다. 이런 말은 바로 남북한 잘못한 거 다 덮자. 민족적 화해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북 간에 잘못한 것은 북한이 잘못한 거지 남한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민족적 화해라는 말은 북한의 잘못을 덮자. 북한이 남침한 거 강제수용소 만들어서 지금도 13만 명의 한민족을 잡아 가두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한 거 이런 거 다 덮자. 천안함 폭침도 덮자. 이런 이야기가 민족적 화해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떤 국가도 이런 합의는 할 수가 없는데 민족을 앞세우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6.15 선언이 나온 직후에 바로 2005년이군요. 5년 뒤군요. 5년 뒤에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부 강충희, 원영수 두 사람이 쓴 6.15 자주통일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끼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해설을 했어요.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6.15 선언을 어떻게 보고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과 북한의 해석이 다르면은 이것은 6.15 선언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 전단 보내는 것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만든 6.15 자주통일시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 보수 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 조성이니 한미공조의 우선이니 한미공조만이 대북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6.15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딱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하면은 그것은 민족 반역이다. 그것은 반통일 행위이다.
왜냐? 6.15 정신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난하고 나오겠다는 것을 이렇게 딱 밝혀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면 북한 비위에 맞춰서 따라가려면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된다. 6.15 선언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을 가지고 뭘 노리는 것이냐 하면은 이 김광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종연구소 개원연구위원을 했던 김광철 씨가 몇 년 전에 북한의 민족 정체성 왜곡과 우리 민족끼리 비판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민족 공존, 우리 민족끼리로 뭘 노리느냐. 첫째는 한국인의 민족 정서를 자극하여 대북 지원을 많이 얻어내려는 것이고, 둘째는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미국과 한국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우리 민족끼리 민족 정서, 북한의 핵도 우리 민족의 핵이다. 이런 식으로 그 선동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북한 핵 문제도 덮어가자. 우리 민족 핵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가기 위한 전술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철 씨는 대안도 내어놓았어요. 이 대안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선동에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광철 씨는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대북 기본 전략을 북한의 민족 정체성 회복에 두고 김일성 민족주의를 청산토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강성대국 전략 기도를 원천 무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완성해 놓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민족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일성 민족주의를 포기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면 대북 강경책이든 포용책이든 상관없다. 이 상당히 아카데미학에 썼는데 이 요컨대 이겁니다. 북한의 이 가짜 민족주의 선동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민족주의로 나가야 한다. 진짜 민족주의로 나가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주의를 앞세우는데 우리는 진정한 한민족 민족주의를 앞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겠느냐.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첫째, 민족 공멸을 유도할 수 있는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해야 민족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강제수용소 폐지해야 됩니다. 인권 탄압 중지해야 돼요. 왜냐?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 대하여 그렇게 인간 도륙과 인권 말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란 이름을 이제는 북한에 갖다 대야 된다. 당신들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한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라. 이게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고 민족 한다면은 이것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짓말을 가져와 가지고 한민족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민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소수의 민족 반역 세력이 덕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이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자. 그렇다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가 된다. 민족이란 단어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민족이란 단어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민족이란 단어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자는 뜻입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선동을 하니까 우리는 그 민족이란 이름 버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민족이라는 이 비수를 저들의 가슴으로 돌려가지고 들이대라. 그러니까 핵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냐 선택을 하라. 민족을 오히려 우리가 무기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재정의해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절대 배타적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이걸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리안족이 우세하니까 이 세계의 지배층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히틀러의 가짜 민족주의와 똑같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민족주의이므로 소수 특권층, 남북한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민족주의가 아니고 민족 반역이다. 민족 반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민족주의라고 한다면서 외국에서 만들어 온 칼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독일 사람, 그것도 독일계 유대인이 만든 공산주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우상숭배함으로써 그야말로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대주의적 민족주의도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적 민족주의 안 된다. 민족 반역적 민족주의 안 된다. 사대주의적 민족주의 안 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들이대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북한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난쟁이로 만들고,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켜 가지고 휴전선 남쪽 사는 사람들보다 한 사람당 10년 이상 더 못 살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민족 반역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외국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란 이념을 신주단지듯이 모시는 데서 출발했다. 즉 사대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은 4대 수구 세력이고 민족 반역 세력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되 단 하나를 뽑으라면 민족 반역자다. 북한은 민족 반역자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는 소수의 민족 반역 집단과 절대 다수의 남북한에 사는 한민족의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과 한민족의 대결 구도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란 이 칼을 정확하게 갈아가지고 딱 일도양단해야 된다. 민족 반역 세력인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민족 세력인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를 두고 결판 내자. 김정은을 위한 적화통일이냐, 아니면 한민족 전체를 위한 자유통일이냐, 자유통일 세력이냐, 적화통일 세력이냐로 나누자. 이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